안녕하세요. 귀농 기춘으로 활동하고 있는 유튜버 최현정입니다. 오늘은 유방암 환우들을 위한 영상을 제가 찍게 된 이유는 저와 같이 어렵고 힘들게 고민하는 환우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도 4년 전에는 유방암 선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저의 병기는 2기 비이고 3중 음성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유방암 판정을 받고 모든 검사를 마치고 저 같은 경우는 한 달 후에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 후에 수술을 하게 되면 사람마다 병원마다 의사 선생님에 따라서 방법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수술 받고 한 달 후에 항암과 방사선을 하였습니다. 물론 임파선에 전이도 돼서 함께 임파선 수술도 같이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항암을 하고 나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어떤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는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누구나 모두 다 똑같은 고민을 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방암 환자뿐만이 아니라 일반 암 환자나 모든 암 환자들이 같은 고민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암할 때나 방사선 할 때 먹었던 음식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저의 이 작은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의 치료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막상 암이 걸리고 나면 제일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가족과 주위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내 가족이 암이 걸리면 많이들 당황을 하잖아요. 그거는 본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물론 다 걱정을 하시겠지. 다 걱정해서 하는 마음이겠죠. 하지만 본인한테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보통 가족이나 친지분들, 친구분들이 하는 말이 뭘 먹어야 좋다더라, 뭘 먹으면 더 좋다더라, 뭘 먹어라, 어떤 걸 먹어라, 이런 거를 많이 권유받게 돼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환자 나 자신이 스스로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음식으로 내 몸을 회복시킬 건가는 내 환자 스스로가 결정해야 되고 정해야 되고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몸은 나밖에 케어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의 도움은 받지만 선생님도 내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 내가 어떻게 내 몸을 케어를 하고 내 세포들을 건강하게 만들 것인가는 내가 좀 공부를 해야 돼요. 나 자신이 공부를 해야 그게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확신이 생기고 신념이 생겨서 나를 제일 빨리 치료할 수 있는 그 시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유기농으로 먹되 원재료 그대로를 먹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어떤 그 재료에다가 어떤 감미를 하지 않고 그 식품 그대로의 그 음식으로 그냥 간만 해서 저는 먹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음식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하느냐가 아니고 어떻게 먹느냐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권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술을 다 마친 유방암 환자 분들께서는 항암을 하실 때 꼭 염두에 둘 게 있는데요. 그것은 물입니다. 항암하실 때는 물을 평상시보다 충분한 양을 드셔야 훨씬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물 먹는 걸 게을리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먹는 것도 잘 드셔야 되는데 육류를 많이 드시라고 권장을 하는데요. 저는 반대합니다. 육류를 많이 드시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일반 음식에서도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먹고 싶지 않았던 음식들을 건강을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음식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제일 흔하게 주위에 있는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 됩니다. 제일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음식들을 잘 익혀서 다른 간을 하지 않고 소금과 된장과 간장으로만 간을 해서 드시면 잘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치유를 하든 병원 치료를 하든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누구나 다 이 점에서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연치유를 한다고 하면 주위에서 걱정들을 엄청 많이 해요. 그런다고 해서 병원 치료를 한다고 해서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환자 본인의 몫이에요. 내 몸은 내가 살리는 거지 누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것은 본인이 신념을 가지고 결단을 내렸으면 꾸준하게 믿고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도 요즘 너무 많이 젊은 엄마들 또 젊은 아가씨들이 너무 유방암이 너무 많이 걸려서 안타깝습니다. 그분들이 아이도 낳지도 않았는데 유방암을 걸려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아요. 그리고 TV나 매스컴에서 유방암 예후가 좋다고들 다들 하시는데 물론 유방암 예후가 좋은 거 맞아요. 그런데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병원 치료를 하든 자연 치유를 하든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산 자만, 살아있는 사람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자연 치유를 해서 죽는다? 병원 치료를 해서 죽는다? 이거는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영기여서 살고 사기에서 죽고 이기에서 살 확률이 많고 사기에서 죽을 확률이 많다? 이것도 제가 본 거로 봐서는 아닌 것 같아요. 사기에서 살으시는 분도 많고 영기나 일기에서 죽는 사람도 저는 봤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명할 건가요? 그래서 이거는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또 이거를 또 무겁고 어렵게 생각할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 수술을 끝나고 나면 방사선과 항암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집에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요양병원에서 하시는 분도 또 있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형편이 되신다면 그 형편이라는 게 그러니까 아이가 없다던가 아니면 뭐 특별하게 내가 집에서 해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신 분들은 저는 요양병원에 가셔서 항암과 방사선을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왜냐면 그 시간만큼은 나한테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누구의 방해를 받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을 방해받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치료를 할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게 갈등이 생기는 게 덜해요. 근데 집에서 항암이나 방사선을 하게 되면 그 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면 가족들이 볼 때도 너무 힘들고 본인도 너무 힘듭니다. 근데 요양병원에 가서 있으면 같은 환우들끼리 있기 때문에 같은 증상과 같은 이야기를 같이 공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그때 궁금한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는데 집에서는 나 혼자 끙끙 앓아야 되고 누구한테 전화해서 물어봐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게 갈등이 엄청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 가시면 많은 환우들이 거기서 함께 공유하고 어떤 방법으로 치료할 것인가 이거를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어서 도움이 돼요. 요즘 실비더를 많이 들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험을 왜 듭니까? 우리가 아플 때 편안하게 치유받기 위해서 보험이라는 게 들잖아요. 이때 사용해 보세요. 실비 있으신 분들은 저는 요양병원에 가서 방사선이나 항암 치료를 받기를 권장합니다. 여러분, 유방암이 걸리면 주위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 줄 알아요? 물론 위로해 준다고 하시는 말씀인 걸 알아요. 하지만 그 말 도움 안 됩니다. 주위에서 제일 하는 말들이 유방암은 암도 아니다. 대장암도 암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무척 많아요. 그런데요, 그런 말 하시는 당사자에게 가끔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네가 걸려도 그 말이 나오겠느냐고. 본인이 막상 걸리면 그런 소리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말들은 이루가 안 됩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치료하는데 도움도 안 됩니다. 그래서 치료를 결정하는데 경험자의 이야기가 더 중요시하고 더 마음에 와 닿는 법입니다. 저도 유튜브나 매스컴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정보를 찾아서 나는 이렇게 치료해야 되겠구나 하고 결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사례를 듣고 보고 하면서 저는 어떤 방향으로 치료를 할 것인가 결정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요즘 유방암 환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먼저 치료했던 사람으로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누구나 교과서적인 얘기는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막상 본인이 암에 걸리면 생각은 달라집니다. 가족이 걸려도 그렇고요. 남들은 말하죠. 유방암 나을 수 있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맞습니다. 나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닙니다. 본인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을 수도 있고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많이 재발이 됩니까? 왜 전이가 됩니까? 그리고 왜 죽는 사람은 있습니까? 산 자는 말이 있지만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치료해서 산 자만
말을 할 수 있는 특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방암은 전이도 잘 되고 재발도 잘 되는 암은 맞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치유도 잘 되는 암입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4년 전에 제가 항암할 때도 제가 놀라웠던 거는, 정말 놀라웠던 거는 그 큰 병원이 암 환자로 꽉 차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보지 않고는 믿기지 않는 장면입니다. 그 정도로 암 환자가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보지 못한 그 새로운 세계를 그 보는 느낌은 정말 놀랐습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 건강 꼭 챙기세요. 정말 건강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본 사람만이 느끼고 본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큰 병원이 암 환자로 바글바글 합니다. 그런데 요즘 뉴스나 매스컴을 보면 암 환자가 더 많다고 합니다. 4년 전에도 그렇게 많았는데 지금도 이렇게 많으면 앞으로는 더 많지 않을까요?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약이 그렇게 좋아졌는데 환자들이 줄어야 되는데 왜 암 환자는 늘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 약이 좋아졌으면 암 환자가 줄어야 되잖아요. 근데 암 환자는 계속 늘어요. 우리가 이거 깊이 생각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그 상황에 맞닥뜨려지지 않고 본인이 암이라는 그 병을 걸려보지 않는 사람은 피부로, 느낌으로 느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금 내가 암이 걸리지 않았다고 해서 앞으로 암이 걸리지 않지는 않습니다. 우리 현실이 지금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환우 여러분, 방사선이나 항암 치료를 하고 오면은 힘들잖아요. 그래도 물 먹는 거를 게을리 하셔서는 안 됩니다. 물을 따뜻하게 충분히 마셔줘야 몸을 회전시키고 케어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데 좋습니다. 그래서 물 먹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 영상에서는 음식을 어떻게 먹었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